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론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대란뿐만 아니라 생필품 사재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는 라면과 즉석밥 등 음식 사재기로 동인하는 그런 일도 일어났는데요. 현재 식품 수급 상황 어떤지, 또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지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물론 이분이 직접 그 음식을 만드는 건 아니겠죠. 자, 지난주에서 다시 모셨는데요. 요리하는 푸드 칼럼니스트 박준우 작가입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주말에도 이 코로나 때문에 집을 벗어나지 못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밥을 먹으러 나가기가 곤란해서 맨날 해먹는 밥, 좀 이번에 좀 색다르게 먹어보자 해서 배달 음식을 사실 저희도 많이 시켰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조금 불안하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 배달 음식, 그러니까 불안감 때문에 배달 음식을 시켜서 먹긴 하는데 사실은 이게 그 과정에서 뭐 문제가 아주 없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되도록이면은 외부와의 접촉을 줄이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국내지책으로 나온 이제 배달인 것 같은데. 네네.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제 사재기도 일어나고 있고요. 네, 좀 심란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코로나19 사태로 이제 마트 같은 데 사람들이 많이 안 간대요. 안 가고 대신에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네. 근데 마트를 또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봤더니 네. 그 식품 코너에 식자재들이 없고 다 비어 있더라. 이런 얘기 나오던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중에 한 명인데요. 그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써본 적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트에 가서 한 번에 가서 장을 많이 봐오는 거죠. 이 사재기 현상이 뭐 예전에 뭐 90년대부터 뭐 몇 번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오랜만에 나타났어요. 저도 이제 마트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불안감보다는 신중함의 신중함. 모습이 좀 보이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왜요? 왜냐하면은 이제 대구나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사람들이 조금 외출 빈도를 줄이기 위해서 한 번 가서 많이 사오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도 뭐 한 이틀에 한 번 걸로 장을 보는 편인데. 오, 자주 보시네. 네, 그게 왜냐면 이제 냉장고도 작고, 제대로는 쟁여놓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두 번에 한 번 가는 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한 번에 이제 사가지고 가는 양이 많아졌어요. 약간 예전에 좀, 야유회 갈 때. 요즘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랬던 카트들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생필품 코너에 가보면 빈 곳이 많이 있을 것이다. 네. 그렇지만 또 그게 아주 심각한 것 같지는 않다. 뭔지 이런 얘기였나 봐요. 자, 그런데요. 그렇다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혹시라도 코로나19로 자가격리가 돼야 될지도 모르니까 나가지 못하면 라면, 즉석밥 이런 거를 주로 사놓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라면과 즉석밥이 항상 이제 기사에 오르내리는 이유가 유통기한이 길기 때문이겠죠. 유통기한이 길다. 네, 그래서 뭐 자연 부패의 일도 많이 없을 테니까요. 네네. 뭐 이제 저희가 레토르트라고 하죠. 네, 레토르트. 이미 살균 처리가 되어서 유통기한이 좀 보관기한이 오래된 오래 갈 수 있는 음식들을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뭐 라면, 뭐 즉석밥, 뭐 보통 6개월 정도 가나요? 그렇죠. 그 정도 뭐 제품에 따라 다른데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통조림, 뭐 병조림 이런 것들이야 그쵸. 뭐 1년 넘게 가기도 하니까요. 그다음에 먹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유통기한 얘기를 하지만 유통기한이라는 거는 이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유통업자들이 지켜야 되는 유통기한이라는 거죠. 사실 유통기한이 살짝 지나도 신체에는 크게 나쁜 점이 없다라는 것도 얘기를 종종 하니까요. 그럼 우리가 집에서 좀 옛날에 사놨다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딱 열어보니까 있어서 먹으려고 했는데 유통기한이 날짜가 한 달 지났어요. 네. 라면이. 네. 그거 먹어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 미각적으로 현저히 떨어지죠.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저희가 이거 쩐내라고 얘기하죠. 그런 냄새가 나긴 하는데 먹어도 죽지는 않는다. 건강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 음식마다 다르겠죠? 그럼요. 식품마다. 뭐 유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다라고 하지만은 그렇죠. 그 유제품에 좀 예민한 경우에는 알레르기가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요. 하루 지난 우유 같은 거 먹으면? 뭐 이틀, 3일 정도. 그렇군요. 어쩐지 저는 좀 아까워서 아줌마들은 하루 날짜 지나면 버리기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그냥 혼자 먹어요. 왜냐하면 또 애들 주긴 좀 미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먹고 나면 갑자기 배가 아프기도 하고. 네, 저는 뭐 요거트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까지도 지나가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네, 어차피 유산균이니까. 예, 그렇죠. 네, 자 그러면요, 자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전쟁 때나 식량이 부족했을 때 예전 사람들은 지금은 냉장고도 있고 뭐 유통기한도 길지만. 그렇죠. 그 가장 최근으로 이제
조금씩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아까 얘기 나왔던 레토르트 같은 경우가 있죠. 이것도 사실은 그 미국에서 개발을 이제 군대의 예, 그 전투식량으로 예. 개발을 한 거죠. 제가 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78년도에 만들었더라고요. 그것 전에 이제 통조림이 나왔던 거고요. 네네. 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병조림. 이런 식으로 전투 식량을 위해서 개발하던 것들이 민간에까지 네. 내려와가지고 좀 장기 보관 식품으로 많이 먹었고요. 네. 그거 외에는 요새 많이 먹는 대부분 건강 식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네, 건강 예전에 보조 서민들이 식품들. 많이 먹었던 거더라고요. 뭐예요, 그게? 귀리, 렌틸콩. 이런 것들이 이제 유럽에서는 서구 사회에서는 전형적인 서민의 음식이었던 거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감자나 뭐 고구마, 메밀 같은 것들을 구황작물로 이제 정의하고 있는데요. 네. 그 대표적인 이유가 이 다른 작물에 비해서 그 작황하는데 빨리 시간이 좀 줄여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지금 뭐 아직까지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많이 안 사놓으면 나중에 물건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걱정이나 불안감 때문에 사재기를 조금씩 하는 경우들이 사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물품의 그 구매 수량 수를 조금 줄이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되도록 많은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필요한 소비자들이 되도록이면은 다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유통하는 사람들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수량을 조절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네. 사재기나 과도하게 사는 그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은 네. 가격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거고요. 네.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뭐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라면이 꽤나 중요한 주식 중에 하나가 될 것인데 네. 뭐 대형 마트에서 이런 분위기 때문에 상자채 사가는 경우가 생기면은 당장 필요한 사람들은 먹지 못하게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어쨌든 뭐 그렇다고 치고 내가 지금 격리가 됐어요. 자, 2주 동안 어쨌든 밖에 나가지도 말고 누구하고도 접촉하지 말아라 이랬어요. 네, 그럼 비상용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뭔가를. 그렇죠. 그럼 비상용으로 챙겨놓기 좋은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뭐 유통하는 쪽에서 수량을 조절한다고는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뭐 세계대전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구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은 뭐 이 사태가 더 뭐 심화된다고 했을 경우에 뭐 아까 했었던 뭐 유통 기한이 긴 레토르트나 이제 병조림, 통조림들을 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근데 저는 이런 것도 생각해봐요. 만약에 이렇게 궁금해하거나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면 어차피 온라인으로도 뭐 전화로도 주문해서 살 수는 있는 거니까 그 공급하는 업체에서 네. 이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것을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으니 네. 니네가 지금 당장 한꺼번에 막 뭐 1년 거 먹을 거 사놓을 필요가 전혀 없다. 한 달 뭐 원래 주기가 있으면 그 네. 주기에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공급을 제대로 네네네. 안정적으로 할 것이다. 이거 알려주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의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제 사재기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네. 유통기한이 좀 길고 네. 살균 처리가 된 제품들 얘기하는 건데 정작 그 지금 업계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신선식품이겠죠. 사람들이 점점 신선식품? 오는 빈도가 줄어들고 하다 보니 네네. 그 유통기한이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가는 거는 네. 만약에 사람들이 안 사거나 상관이 없는데 네. 이제 오는 사람들은 유통기한이 긴 것들을 위주로 사재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선식품은 뭐 냉장고에 넣어봤자 일주일 이상이 가지 않으니 네네. 이것들을 이제 사지 않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그쪽이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아, 그럼 이게 수급이 저는 아예 달라진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신선식품을 안 유통기업, 사니까? 유통업체에서는 우리가 뭐 이 정도의 물량을 가지고 있고 뭐 하루에 몇 개씩 공급이 가능합니다. 네. 이런 상태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 상태로 치다는 것이 이제 마스크인 것이고. 아, 그건 마스크고? 네. 아직까지 식품에 대해서는 그 정도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중국에서 많이 음식을 이렇게 싸게 공급해서 네.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네. 또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중국 식자재는 좀 꺼린다. 뭐 중국 김치 아니냐 이러면서 싫어하는 경우도 꺼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입 자체가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것의 문제는 사재기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식당 하시는 분들의 문제인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순간부터 식당에서 중국산 김치를 많이 보게 되었는데 네. 그 이유는 이제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재료비가 적게 드는 중국에서 이제 받아오는 것이 물류비를 포함하더라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싸니까. 그게 이제 막히면서 네. 뭐 중국산 식자재의 가격에 기반해서 책정해 놓은 그 음식 값이 그걸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다. 네. 그럼 좋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그 중국과 관련된 중국 음식 뭐 재료 이런 거 관련해서는 이제 식당 하시는 분들께 맡기고 우리는 자 집에서 오래 보관이 가능한 식자재를 먼저 구해서 네. 그걸로 뭘 해 먹을 수 있을지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저희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것들이야 뭐 그라토트 외에는 신선 제품 중에서는 뭐 감자나 고구마 같은 네. 이런 작물들은 상온에 둬도 오래 가니까요. 네. 네, 그런 것들을 뭐 보유하고 계신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오래 보관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이제 한번 조리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개봉을 한 경우에 네. 최대한 사람의 손이나 침이 닿지 않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항상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이제 어딘가에 고립이 되었을 때 생수 같은 경우에도 네. 입을 대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세균들이 이제 번식을 하면서 상하게 되니까. 뭐 그런 것들만 지키면은 뭐 어떤 재료든 어떤 음식이든 간에 외부와의 접촉 없이 최대한 오래 버티지 않을까. 그럼 싶습니다. 냉장고에는 어느 정도나 보관해서 쓸 수 있어요? 재료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냉장고에서 이제 부패를 막기 위해 약간 건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맛과 상태에 따라서는 뭐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확실히 상온에 보관하는 것보다는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그것도 이제 완벽하진 않으니까 냉동으로 많이 권하는 편인데 이 냉동에 관련해서도 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이것이 또 가정에서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냉동으로 오랫동안 보관하는 경우에는 냉동 창고 같은 곳에서 일정 온도를 유지를 하면서 장기간 보관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냉동고도 계속 열고 닫고 하죠. 네, 그러면 아무리 이제 냉동고가 마이너스 영하 18도로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은 열고 닫으면서 계속 이제 온도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의 냉장고와 냉동고를 이용해서 음식을 보관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온에서 포장된 상태로 보관할 수 있는 즉석밥이라든지 라면을 사람들이 선호하는 오히려.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면역력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많이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코로나19 감염됐어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사망의 위험률이 높고 좀 젊거나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그냥 가벼운 감기처럼 그렇죠. 넘어간다잖아요. 우리 면역력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지난번에도 얘기를 이제 했었죠. 지난주에 살짝 저희가. 했었죠. 네. 지금 제가 감히 그 영양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네. 지금 세계적으로 봤을 때 마늘하고 생강의 가격이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급속히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마늘과 생강이 면역력 좋다고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네. 그 소비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홍삼은 어때요? 홍삼?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네. 마늘과 이제 생강을 마늘과 생강. 네. 확인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 음식의 영양소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것이 아무리 이 마늘과 생강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먹어온 사람들이 이제 면역력이 높아서 어떤 질병에 대항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갑자기 평소에도 마늘과 생강을 먹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서 먹는다고 그것이 면역력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것은 각자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당장 내가 마늘 몇 개 먹는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럼요. 네, 꾸준히 드시면은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은 이제 지금 당장 먹는다고 크게 도움이 될 것인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마늘과 생강을 챙겨 드시고 네. 하면은 뭐 5년이나 7년 뒤에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경우에 5년이나 7년 뒤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한 10년 전에 또 한번 겪었었죠. 네. 10년 뒤에 지금 코로나19가 터졌고요. 네. 뭐 계속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생각하셔서 미리 드시는 거는 저희가 좋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그 코로나19를 지금 같이 극복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음식 칼럼니스트로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제가 오늘 뭐 사재기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고 이제 왔는데 네. 그래서 제가 외신들을 보면은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꽤 잘 대응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막 욕하고 있는데 서로 간에.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욕을 많이 하는데 외신들 뭐 영어나
불어, 스페인어를 제가 유럽권 뉴스들을 좀 받아보는 편입니다. 그 외신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국 정부가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외부에서 시선으로 봤을 때 뭐 나쁘지 않은 상태라고 하니 나름 뭐 정부의 신뢰를 갖고 있으면은 좋지 않을까요? 정부를 믿고 하자. 그러니까 뭐 정부만을 믿을 수는 없지만은 네, 너무 지금 불안한 마음이 표출되면서 마트에 가서 사재기를 무분별하게 하는 것이 네, 뭐 네. 좋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요리하는 푸드 칼럼니스트 박준우 작가였습니다.